넓은 광주의 역정, 서울 4개구와 5개시, 김동복 편저, 꿈에 그린 출판사. 4페이지 머릿말. 옛사람들은 광주를 가리켜 해가 길다를 장하였고 맑다, 광투고도 하였고 물도 흔하다, 펑슈이라고도 하였는데 대자연의 환경이 가는 곳마다 길지이고 파는 곳마다 명당이요 경작지마다 풍작이다 보니 강 건너 왕실에서 한껏 이용가치를 높이게 되었다. 그래서 읍지도 하남 교산동에서 남한산성으로 옮겨 수도권 4개 요수인 송유, 숭류, 개성, 심유, 칠류, 강화, 화유, 화류, 수원, 광유, 광류, 광주 등을 두면서 관운으로 유수, 류수이, 정, 이품을 각 한 명씩 두었는데 특히 광주에만 중요성을 감안해 경기 관찰사 1명을 더 겸직시켰다. 광주 이성을 살펴보면 본래 희양구, 과양구이었으나 백제 온조왕이 위례성으로부터 이곳에 옮긴 후 371년 건초고왕이 지금의 서울로 천도하였는데 475년 문조왕이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 이 땅은 약 60년간 고구려 지배하에 들어갔으며 551년 백제는 신라와 연합하여 남북한성 육군을 수복하였으나 553년에 신라에게 빼앗겨 한산수가 되었다. 이후 940년 고려 태조 23년부터 광주라고 불리게 되었고 이때 전라도와 경상도가 생겼는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한때 경기도를 양광도라고 하여 광주가 도명으로 들어간 일도 있다. 여러 차례의 변액을 거쳐 1895년 군으로 되어 오늘에 이르렀으나 변의 숫자는 조선조 때 한 번, 일제 때 한 번 줄었고 근래 와서는 강변 쪽으로 서울의 4개구와 내륙으로는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로 변하였으며 수원과 시흥으로 이속되었던 것은 군포시와 의왕시로 변하여 사구, 오시로 되었다. 광주라는 지명을 1000여 년 동안 함께 사용한 읍호는 본래 국호였던 희안이었으며 조선 후기 때 광주 호수는 1590여 호였고 인구수는 5670여 명이었으며 일제 중기 때 인구수는 89,130여 명인데 비해 오늘날 성남시 인구가 100만인 것을 보면 버러진 입이 다쳐지질 않는다. 깊숙이 불이 내리면서 천변만화된 역사의 땅 구석구석을 발견하기에도 어려운 일인데 겁없이 되던 일도 미련하거니와 정리 또한 미숙한 점을 스스로 송구하게 여기는 한편 앞으로 제2, 제3의 역정서 리청수가 속간되기를 기대하고 답사 중 협조해 주신 재영께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편저자 김동복. 12. 비석거리 250페이지. 비석하면 갈이 먼저 생각나며 갈이 변하여 비가 되었고 돌로 만들었다고 하여 비석, 베이시가 되었는데 이것이 2개 이상 모인 것을 가리켜 비군, 베이주인이라고 하였고 여러 사람이 왕래하는 곳에 잘 보이도록 세워놓은 곳을 말할 때 비석거리 또는 비성거리, 빗돌거리라고 옛날부터 불러왔다. 이것을 만드는데 돌 종류가 가장 많고 쇠, 철 종류도 있었으며
또 나무로 만든 목비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광주군에도 조선시대 때 여러 수령들의 선정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 세워놓은 곳이 여러 군데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읍지 이지였던 남한산성 내에 이항대원군 선정비를 비롯하여 그 외에 여러 기가 서 있고 남종면 불널리에 상원도 제조, 스웡苑 都提调, 상원 도제조 이렇게 읽나? 비를 비롯하여 여러 기가 수립되었으며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비석거리 공원에도 목사, 무시, 부윤, 부인, 성주, 정주 등의 선정비, 산정碑 10여 기가 자리 지킴을 하고 있다. 이외 다른 곳에도 여러 곳에 보존되어 있으나 애석하게도 철비,铁碑가 한 개도 보존이 안 되어 있고 가장 근거리에 철비가 쇠비가 있는 곳은 옛날 지평 일제가 양근과 통합 현인데 이곳에 주물, 무쇠로 제작된 선정비 2기가 보존되어 있으며 희귀비인 윤동지달 룬 12月에 수립한 석비도 보존되어 있다. 석비와 달리 제작 과정이 복잡한 철비는 그 부집도 정성껏 제작해야 되지만 쇳물도 잘 끓여 부어야 하는데 전국에 현재 보존되어 있는 철비는 모두 20여 기 뿐이며 이것이 남아있어 우리들이 현재 볼 수 있는 것은 조선인 순경 때문이라고 한다. 사정은 일제 때 무기를 제작한다는 핑계로 녹그릇을 닥치는 대로 약탈해갈 때 이 철비도 공출하라는 공문이 전국 지서에 배달되었다고 한다. 애국정신이 있는 조선인 순경은 이 사실을 불학유지한테 그날 밤으로 알리는 한편 철비를 뽑아 자기 집 뒷곁에 묻어두었다가 8일로 해방 후 다시 수립하게 되었으므로 현재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 이때 우물쭈물했던 곳에서는 모두 외놈 순경의 지시대로 파괴되었다고 하니 참으로 악랄한 놈들이라고 하겠으며 현재 전라도 지방 어느 비석거리에 가보면 철비의 돌롱대만 덩그렇게 사기가 남아있는 곳이 있다. 송파 비석거리 공원에 보존되어 있는 선정비 가운데 가장 오래된 비는 목사비로 1631년에 수립되었고 최근 그것은 부윤비로 1659년에 수립되었으며 분원리의 선정비 가운데 가장 오래된 비는 건조관 분원 책임자비로 1700년 수립되었고 최근 것은 상원 제조비로 1890년 수립되었으며 산성 내에 보존되어 있는 비 가운데 가장 오래된 비는 부윤비로 1705년 수립되었고 최근 것은 부윤서리비로 1905년 수립되었다. 기록을 보면 철비 정도에는 놋쇠로 제작된 비와 구리쇠로 제작된 비가 있으나 놋쇠로 제작된 현재는 단 1기도 보존이 안 되어 있고 이상 두 가지 철비는 옛날에도 관아 안에 보관하였다고 전하는데 돌비 가운데 가장 인기가 높은 작품은 마이비, 모야베이며 이것은 자연 암벽의 비신 전체를 돌출시키는 공법인 양각, 양커와 비신 전체를 깊숙이 파낸 다음 그 안에다 각자를 하는 음각, 인커를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시공된 선정비가 각각 1기씩 있으며 그 외 평각 마이비는 문경세제에 가장 많이 보존되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기가 있었으나 도로 확장 공사로 파괴된 곳이 여러 군데 있어
애석하게도 다시는 볼 수 없게 된 것이 못내 아쉽다. 민심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간혹 명예욕의 어두운 지방 수령들이 비공식으로 선정불망비를 세우는 일이 있어 백성으로부터 빈축을 샀으며 이러한 비는 당사자가 임지를 떠나기가 무섭게 파괴하여 외치하였다고 전하며 반대로 정근 후 명예스럽게 수립된 비는 주인공이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현재 전국에 보존되어 있는 선정비는 약 3,600기가 된다. 지방 읍지의 기록을 보면 어느 포각한 수령이 임지에서 백성을 몹시 괴롭히고 있을 때 하루는 지방 요지로부터 잔치에 초대를 받고 관문을 나서 비석거리를 지날 때 우연히 자신의 조부 성명이 각석되어 있는 선정비를 목격하였다고도 한다. 이 수령은 즉시 말에서 내려 재배하고 나서 잔치집으로 안 가고 관하로 들어와 밤새도록 심사숙고 끝에 객과 천선하여 많은 선정을 임기 만료 때까지 베풀었으므로 정근 후 이골 백성들이 뜻과 힘을 모아 거사비 취스배를 세웠다고 전한다. 24년 6월 112페이지 다섯 번째 루지에 리리 영력 또렷한 것 EAA 힘이 단 것 3화 진사정원을 뽑던 과거 종시띠 종시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다시 보는 과거로 당상 정산품의 풍계에 해당이 됨 타이스 태사 상봉의 지위 곧 재상 지신띠엔 집현전 경적 정고 진강 등을 맡아보던 관아 후당 호당 독서당의 딴 이름으로 뒤에 교정각에 폐합되었음 내주 내주 궁중의 주방 내부 내부 궁중의 관아 내스 내시 궁중에서 봉시하는 관지宣召루 선소위 왕의 명을 받들고 들어감 내일은 나인 궁녀들宣원인가? 선원 임금님이 마시는 술 위유의 의학 궁중의 악사 진웨이최 쩌우웨최 종이결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그치지 않음 위유의 의학 궁중의 악사 涓涓 연연 아름다운 모습 예옌 여명 어여쁜 모습 즈雕球 자초구 붉은 빛의 수달빛 가옷 지위 보교 덮어줌 른서 인수 벼펑년 박팽년의 자 진푸 군보 정상원 성사문의 자 중장 중장 허웨이띠 하위시의 자太初태초 류정元유성원의 자 버고 백고 리 카인가 의 자 어우샹 고상 나는 모습人生会只此하니人生이 마침내 여기에 그치고 말았다. 수이 따부라나 믿지 못할 것은 런지엔 여기에 이르러 장담 못할 일이다. 잉링 지치천 하시고 잉링님께서 돌아가시고 시얼링 유빈티엔 이러다 시얼링님께도 돌아가셨도다. 잉링 하오 순즈하여 잉링님께서 손주를 사랑하여 성른 정유연 허대 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난다. 천치우 완수이허에 내가 죽은 뒤 천년만년토록 왕징년子孙이어다 내 귀한 손주를 경들은 보살피고 살필지니라.
子孙在何处? 이 손주는 어느 곳에 계시는고? 此事不可论이라. 이런 슬픈 일을 다시는 묻지를 말아라. 清冷浦水清하고 清冷浦 물은 흐른다. 청룡포 물은 거울같이 맑기만 하고 子规 뒤에 유해이라. 서쪽 새는 설어서 우는구나. 저 밝은 달밤은 소름 끼치게 우는구나. 不闻子规声하고 서쪽 새의 슬픈 울음을 차마 들을 수 없구나. 但见子规血이라. 서쪽 새의 토한 붉은 피만 어리어 있다. 人少好精卫，卫인가? 人少는 경수를 좋아하고 树구나. 锦府多 文章이라. 锦府는 문장이 뛰어나고 重章 经济实有. 重章은 경제에 밝고 太初 ing묘랑이라. 太初는 영특한 사나이. 伯高 富才思하니.伯高는 재주가 뛰어나는데 子辈 진룬왕이라. 모두 의에 살고 의에 죽었도다. 子辈 진룬왕하고 내 벗들은 의에 살고 의에 죽었는데 小臣 独 어샹이라. 이 몸은 벗을 던지고 홀로 살았도다. 어샹 수십 년에 벗을 던지고 홀로 수십 년을 살았지만 富贵 왜 쇠양인가? 부귀는 구름이제 버릴 수밖에 없다. 통제, 인생이 마침내 여기에 그치고 말았는데 누가 그와 같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을까? 한 번 나면 죽고 부귀도 물거품으로 사라진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세종대왕世宗大王께서 이미 이 몸을 버리고 돌아가셨고 문종, 원종께서도 또 돌아가셨다. 세종대왕世宗大王께서 손자인 단종,端종을 사랑하시오. 임금님께서 항상 생존시에 말씀이 계시었는데 그 말씀이 천년만년 후에 경들에게 부탁하노니 이 어린 손자인 단종을 잘 보살필지니라 하셨는데 그 부탁 말씀드린 이 손자인 단종은 지금 어느 곳에 있는고 이 일은 다시는 말을 말아라. 말을 한다면 그 참혹한 정상을 들을 수가 없을 것이다. 강원도 영월 땅에 있는 청랭포 물은 지금도 변함없이 맑게 흐르고 서쪽 새는 저 밝은 달밤에 슬프게 울고 있다. 서쪽 새의 슬피 우는 소리는 차마 들을 수가 없고 다만 서쪽 새가 흘린 피만 보이는 것 같다. 박팽년은 글을 좋아하고 성사문은 문장이 뛰어나고 하위진은 경제에 밝고 유성원은 영특한 남자요. 이계는 재주가 뛰어난데 이 무리들은 다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였도다. 이 뛰어난 인물인 내 친구들이 다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고 나 신숙주 혼자만 의리를 등지고 홀로 남아서 살아왔다. 홀로 벼슬을 누리어 살아온 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 이제 죽게 되니 부귀도 끝장이 난 것이다. 构成이 부분은 잉링, 시얼링, 부원,子规学, 른서, 잉묘랑의 구절은 뚜이로 구성이 되었다. 윤字, 란,天, 연, 순, 룬, 빙성, 회, 雪, 상성, 장, 랑, 왕, 祥, 양, 빙성, 注解 시얼링, 현릉, 문종, 청룡포, 영월에 있는 지명, 단종이 죽음을 당한 곳, 子规 자규, 소쩍새, 子辈 차배, 16천 사육신, 룬왕, 윤망 다 죽음, 魏随央 위거왕 다 누리지 못함, 죽게 되어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115페이지 人生会只此하니 人生이 마침내 여기에 그치고 말았다. 岁月不我与라 이것은 운명, 세월은 무정한 것이다.
富贵不相留하여 이제 부귀도 나를 버리고 59년去라 60도 못 살고 죽다니 한숨스럽다. 취何所见하고 이 몸 죽어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何以见先王고 무슨 낯으로 잉링 셀링님을 배울 것인가? 先王 在我上하고 잉링 셀링님이 위에서 내려보시고 金府 在我棒이라 진푸는 내 옆에 돌아앉아 버릴 것이며 人少与太初와 人手와 太初 보거与 종장이로다. 그리고 보거와 종장은 부릅뜬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통지에 인생이 마침내 여기에 그치고 말았으니 세월이란 무정한 것, 내 나이를 연장시켜주지 않는다. 따라서 부귀도 오래도록 누리지 못하고 50년을 살고 가다가 허무하기 짝이 없다. 죽어서 가게 되면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 갈 곳이 없다. 무슨 낯으로 세종,世宗, 문종대왕, 원종다왕을 배울 수가 있겠는가? 거기에다가 성산문, 정상원이 내 곁에서 상대도 않고 돌아앉아 버릴 것이며 박백년, 벼벙년, 유성원, 류정元, 이계, 리카이, 하위지, 허웨이티가 두 눈을 부릅뜨고 부라리고 있을 것이니 어떻게 이 의리에 죽은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 构成 이 부분의 시는 先王, 종장까지는 뚜이로 구성이 되었다. 韵子, 위, 去, 上升, 왕, 방, 장, 빙성, 注解 不我于 불하여 나에게 주지 않음 人生会只此하니 人生이 마침 여기에 그치고 말았다. 此事나이운 아니라 일이란 참 어려운 노릇, 섬기기란 참 어려운 일이다. 愿是为臣者 온누리 사람들은 勿复有此叹이다. 다시는 이른 쓰라린 길을 걷지 말지니 나의 뼈저린 울음이다. 통지에 인생이 마침내 여기에 그치고 말았으니 신하로서 임금을 섬기기란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일이다. 원컨대 이 세상에서 신하가 된 사람은 다시는 나 신숙주와 같은 탄식이 있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내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일평생 동안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살아온 뼈저린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构成 이 부분은 뚜이로 구성이 안 되었다. 韵自难 탄平生 注解 우후 물복 우후 물복 다시는 뭐뭐 말하라. 다시는 뭐뭐 우후 다시는 뭐뭐 말하 우후 요츠 다시는 이런 쓰라린 길을 걷지 말지니 나의 뼈저린 울음이다. 제4장 읍지와 역참과 장시 121페이지 1. 읍지 121페이지 2. 경안역과 소격 125페이지 3. 유일하게 보존되어 있는 이정표석 리정标시 132페이지 4. 현대이정표 136페이지 5. 찰방이란 138페이지 6. 옛날 역참사진 140페이지 7. 옛날 송파장사진 143페이지 8. 5일장 거래 품목과 장시 위치도 144페이지 제5장 일제 이후 구한말지도 중간편 일제초지도 행정구역 변화 1, 2차 개편 내용 경기도 관내도 1916년 당시 열차 운임표 강동구 지도 1979년 광주 북부 지방
121페이지 1. 읍지. 먼 옛날 천지가 개벽된 뒤 여러 나라 사람들은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온갖 사물의 이름도 지어왔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어머니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어린아이를 젖먹여 키운다는 뜻이며 한 나라의 고을 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고을 광주라는 이름은 고려 태조 23년 940년 사내가 넓다 하여 광주로 고쳐진 후 지금까지 천여 년 동안 지켜왔다. 조선조 때는 승군 강군법이 있었고 심지어 패군까지도 이루어졌으며 정권이 바뀌어도 지명을 바꿨는가 하면 처음 지방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읍지, 군청 소재지를 결정할 때는 배산, 임수, 페이산, 린수지로 우선 결정지었다. 그런데 우리의 광주는 반대로 배수, 임산지에다 읍지를 둔 것만 해도 특이하며 전국의 300여 읍지 가운데 성안의 읍지를 자리 잡고 있던 군은 서울도성을 비롯해 읍성은 10군데 미만이었으며 남한산 위에 광주 읍지는 금강산 버금가는 자연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하여 산 이름이 청량산 말고도 해가 긴 산이라 하여 일장산, 르장산이라 이름이 전해오고 있다. 청량산 말고도 일장산. 이곳 읍지는 우선 동문을 들어서면 서쪽으로 길게 뻗은 길이 있고 그 길 아래 위로 각종 건축물이 민가 800여 채와 건물 20여 채 그리고 행궁과 수호형이 속해 있는 건물이 10여 채가 있었으며 단묘는 원조왕묘가 서문 쪽 현절사는 동문 쪽 성황당과 여단은 북쪽문, 기우제단은 서성대 쪽에 있었고 향교는 북쪽으로 심류되는 곳에 있었다. 성간 여러 곳에 배치되어 성민들을 위안시켜 주었던 사찰은 자그마치 9군데나 되었으며 그 이름을 열거해 보면 개원사, 카이웬, 남단사, 난탄, 한웅사, 한싱, 장경사, 장칭, 망월사, 왕회, 동림사, 동린, 옥정사, 위징, 국청사, 고징, 천주사, 텐주 등이다. 옛날 승려들은 전쟁 때는 군인으로 변하여 전투를 하였고 일반 백성들이 힘들 때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도왔으며 선행을 베푼 사람에게는 선정불사비도 세워주었다. 그 증거로 성안에는 대원 위대감 이항의 선정비를 구사승 9절의 승려가 합심하여 수립해 놓은 비가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으며 지방사찰에도 승려지휘관 비석이 여러 곳에 서 있다. 기록을 보면 누성도 성안에 10여 군데가 있었으나 현재는 몇 군데만 남아있고 사찰도 적은 숫자만 남아있는 형편이라 그 옛날이 아쉽기만 하다. 성안에 상주하고 있던 인구는 민간인 4,000명과 산성 배치 군인 1만여 명을 합치면 약 14,000명에 달했는데 이 많은 인구가 매일 소비하는 식량만 해도 엄청난 양이었다. 그 외 군마와 가축들이 먹어대는 물량도 적지 않았을 것이며 거기에 따르는 물까지 생각해보면 500고지 산성에서 버티고 생활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보아도 아찔하다. 그뿐만 아니라 하절은 고사하고 동절기에 엄청나게 소비되는 연료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었을 것으로 짐작이 가는 한편 이외 제반 기본 생활을 자급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했던 흔적이 여러 가지 기록에서 나타나고 있다. 성안 길고 긴 골짜기에는 주야장천 옥수가 흘렀으며 하류로 내려가면서 드문드문 설담을 설치해 놓고 그 아래에 물레방아를 만들어 방아를 찢도록 하였는데 여기서 나오는 왕겨는 모두 퇴비로 사용하였다고 전한다.
이와 같은 물레방아 시설이 모두 8군데가 있었으며 샘과 우물도 80여 군데가 있었고 연못도 40여 곳이 있었다고 하니 가뭄과 화재 시에도 불편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1950년 6.25 당시 서울의 뚝섬과 노량진 저수지에서 들어오던 수돗물이 중단된 후 100만 인구가 9.18 수복대까지 끄떡없이 지냈던 것도 순전히 지하수 덕분으로 생각된다. 읍지가 성안에 있을 때만 해도 수맥이 풍부하였기에 14,000명이나 되는 인구가 끄떡없이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복받은 고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넓은 광주의 역정 124페이지 광주 읍지도 남한산성 광주 읍지도 中台面 남한산성 광주 읍지도 庆安面 三田渡 삼산도 西部面 东部面 일장산, 청량산, 준岳山, 草月面 125페이지 2. 경안역과 소격 기록을 보면 신라 소지왕 480년 시절부터 국토관리를 시작해왔다고 하며 고려 때 와서는 많이 개선되었고 다시 조선조에 와서 더욱 구체적으로 제도화되어 운영되었다고 전한다. 그리하여 지방에서는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큰 틀의 팔도보다 세분화되어 있는 지방국도를 중심으로 하여 혼인에서부터 물물교환까지 깊숙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예를 들면 경기도 내에는 영서도 서북부, 영화도, 양재도, 평구도 동북부, 경안도 동부, 중림부 서부, 도원도 북부 등 6개 도로가 있었는데 이 중 어느 도로를 인접하고 사는 주민은 인심이 박하다든지 여의가 없다는 소문이 돌면 타도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 경안도 본역이 현재 파발교 부근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소격으로는 덕풍역을 비롯해 7개가 있었고 그 외 양재역과 낙생역이 광주 땅에 있었으나 명령 개통은 양화도, 양재도 관할이었다. 옛날 파발역 자리를 40여 년 전에 답사해 보았을 때 역사는 달랑 한 군데만 남아있고 본역이나 소격 자리에는 모두 세계부락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세계부락은 관리가 근무하던 부락, 마방간이 있던 부락, 노비가 거처했던 부락들이었고 마방간이 있던 부락에는 일반 종사원들이 거처하던 방에 목침이 쌓여 있었다. 파발역이 있던 곳이면 모두 역토, 이 두가 많았고 냇물이나 연못 혹은 저수지가 있어 역마를 다루는 데 사용하는 물과 어물 처리에 하나도 불편이 없도록 한 것이 특징이며 부근에 초지, 말먹이 풀도 풍부하였다. 본역에는 찰방, 종육품이 배치되었고 소격에는 역승, 종구품이 있어 업무 수행을 하였으며 그 아래 영리와 노비가 배속되었다. 말은 3등말이 각 역에 평균 8마리씩 배치되어 있었으므로 인천 부근 주민들은 배당된 사료를 더운 철에는 생초로 추운, 생초로 추운 철에는 건초로 보급하느라고 무척 애를 먹었다고 전한다. 역과 역 중간에 참, 짠을 설치하여 공무여행자와 그 외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오다 1597년 제도를 거쳐 파발 두었으며 뒤에 발참,
중설하면서 발장, 한명군, 5명기 어필을 두어 운영하였다. 참과 참중 간에 인기가 드문 곳을 택하여 출장하는 관리들의 숙박소, 공용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숙식의 편의를 주기 위하여 각 요로마다 두었던 곳을 가리켜 원이라고 하였다. 이곳을 유지 운영하는 사람을 가리켜 원주, 웬주라 하였고 근처에 땅을 주어 운영한 것을 원위전, 웬웨이티엔이라고 하였으며 그것도 대로변과 따루, 중로변과 소로변 등 구별을 두었다. 파발보다 작은 규모로 보발을 두었으며 구성요원은 발장 1명, 군정 2명씩을 두어 발장 1명, 군정 2명, 급한 공문이나 비밀로 전하기 위해 보발꾼이 걸어서 전달하게 하였다. 보발꾼을 모집할 때 그 규칙이 너무 까다로웠다고 전하며 모든 거리 책정을 정할 때 그 사람들 발걸음을 기준으로 하였다고 하며 정부 여야 대감들이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 노력을 하였다는 설도 있다. 우리 광주 땅에도 보발참이 5군데 있어 살펴보고자 한다. 신천, 신川, 신천에서부터 잠실 부근, 율목, 리무로부터 복정 부근, 금북, 그로부터 산정에서 경안으로 통하는 중간, 경안, 칭안에서 현 시청사 부근, 쌍교, 수왕초로부터 실촌면 등지에 있었다. 끝으로 경안도의 소격 7개를 살펴보면 덕풍역 광주, 더펑이, 오천역 광주, 우천, 아천, 아천역, 이천, 양화역, 이천, 신진역, 이천, 신진, 안평역, 여주, 안평, 유춘역, 운죽, 류춘 등지에 배치되었던 것으로 보아 경안도가 여강, 리장 물줄기를 따라 서쪽 지방을 관장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역참과 보발참, 그리고 병점, 주막 및 분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8페이지 역부, 휘후, 역별, 번역, 영명, 경안역, 위치와 거리 동쪽으로 30리, 보유 및 마수, 상등마 9, 중등마 31, 하등마 23, 영로 74결, 비고, 모든 리수는 산성 안 관하, 역별, 소격, 영명, 덕풍역, 북쪽으로 15리, 동포면, 보유마수, 상등마 9마리, 중등마 31마리, 하등마 7마리, 하등마가 적구나. 16마리나 차나네. 영로 59결, 비고, 정문을 기점으로 한 것임. 소격, 신진역, 여주 방향 동쪽, 오리 동부면, 대동소이, 보유마수가 상등마 9, 중등마 31, 하등마 7, 영로 59결, 비가 없고, 소격, 안풍역, 여주 방향 남쪽 32 동부면, 역부, 대동소이, 영로 59결, 역별, 소격, 영명, 양화역, 여주 방향 서쪽 15리 동부면, 대동소이하고 역부는 영로 59결, 소격, 오천역, 이천 서쪽 25리, 역부, 대동소이, 영로 59결, 역별, 소격, 영명, 아천역, 위치와 거리 이천 북쪽 20리, 역부, 대동소이, 영로 59결. 그 다음에 역별, 소격, 영명, 유춘역, 위치와 거리 음죽 동쪽 5리, 역부, 대동소이, 영로 59결. 역별, 번역, 영명, 양재역, 이게 번역이 속하구나. 경안역과 양재역이 서쪽 40리, 원주면대로 역부 없고, 영로 없고, 비고 없고, 역별, 소격, 영명, 낙생역, 위치와 거리 남쪽 40리, 비고, 현재 판교. 경안역은 서울에서 봉화로 통하던 동남대로역에 속해 있어 충북, 경북을 통하는 교통요충지 역할을 했음.
경안역은 고려 때 광주도, 광저우도 소격 15개 중 두 번째 소격이었으며 양재도는 5번째였다. 고려사에는 양재역을 량즈로 조선조 초기에는 량차로 기록하고 있다. 중종 조선조 1507년